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25일 이후 2주 만인데요. 하지만 전국적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면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 시간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과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예. 자, 일단 오늘 오전 10시에 발표된 코로나19 집계 상황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루 131명이 추가돼서 총 7,513명인 상황입니다. 일단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대로 떨어졌거든요. 현재 네. 좀 추세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요? 신규 확진자, 매일매일의 신규 확진자 수가 중요하고 매일매일 수와 함께 시간적으로 어떻게 추세가 변하고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지난 2월 29일 900명대의 정점을 찍은 이후에 계속적으로 감소해서 드디어 다행히 어제 131분의 신규 확진자로서 100명대로 계속 내려와 있습니다. 예. 추세로도 봐도 매우 안정적으로 내려가 있고 또 앞으로도 이런 추세라는 부분은 이제 금방 좀 중간중간 약간씩 등락을 했지만 전체 이 기간 동안의 추세를 보면은 감소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이러한 전망을 토대로 이 신종 코로나19가 감염이 종식을 바라보고 있다거나 또 변곡점이 됐다거나 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낙관적인 전망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예, 지금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콜센터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밀집된 공간에서 계속 말을 해야 하고 마스크도 쓰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침방울, 이 에어로졸에 의해서 전파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물론 예. 이 점은 여러 차례 얘기됐던 부분이고요. 예. 과거 메르스 때도 지적됐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네.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튀어나오는 비말, 이 작은 침방울은 무게가 있기 때문에 예. 최대 2m 거리 정도까지 가서 떨어져서 이 바닥에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손을 묻어 있는 이 비말을 다시 다른 사람이 손에 묻혀서 발생하는 거고요. 예. 근데 그거보다 더 작은 이제 물방울이 이 침방울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에어로졸이라고 하고요. 이런 에어로졸은 2m라는 그 거리에 떨어지지 않고 계속 부유해서 공기 중에 부유해서 밀폐된 공간 안에 떠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작은 물방울이니까 증발해서 없어지겠죠. 근데 그 증발하기 전까지 상황에 따라서 병원 그 공간이 습도가 많고 적고에 따라서 최대 30분, 상황에 따라서는 1시간 이렇게 존재할 수 있고요. 또 그 밀폐된 공간에 확진자와 같이 계속적으로 장시간 같이 있게 되는 경우는 예. 그 시간 내내 그 밀방울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에어로졸이 계속적으로 이 공기 중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2m가 아니더라도 네. 다른 곳에 있는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분에게도 전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이동거리나 이런 비말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최근에 그 중국 연구팀이 밀폐된 공간에서 4.5m까지 전파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그러면 관련이 있는 거겠네요. 네, 좀 아까 말씀드린 설명 그대로고요. 그래서 2m라는 거리는 당연히 중요하긴 합니다. 네. 우선 거기가 제일 많이 떨어져 있을 테니까 거기는 그 떨어져 있는 공간의 접촉이라고 하는 부분은 당연히 중요한 포인트고 감염 경로나 확률도 높겠지만 네. 그것만 너무 집착해서 2m만 지킨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지 않고 밀폐된 공간에서 확진자와 같이 장시간 있게 되는 경우는 예.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까 말씀드린 공기 전파로 충분히 감염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준 거고요. 이러한 사례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미 이번에 첫 번째 사례는 전혀 아니고요. 메르스 때도 그렇고 또 이번 코로나19 사태 초기서부터 계속적으로 얘기됐던 부분이어서 꼭 2m라는 부분 중요하지만 너무 그것만 강조하고 2m 넘어가도 안심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밀폐된 공간이라면 공간 자체 항상 마스크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보면 이 콜센터 확진자의 거주지가 서울뿐만이 아니라 인천 또 경기도까지 나왔거든요. 네네. 그 때문에 지금 가장 걱정이 되는 건 얼마나 확산이 됐을까 하는 부분일 텐데 아무래도 역학조사가 굉장히 시급해 보이죠. 네, 지금 그래서 역학조사를 대대적으로 이제 조사가 들어갔고요. 예. 지금 이제 확진된 이제 35분까지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확진자분도 더 찾아야 되겠고 그리고 이런 확진자분들을 통해서 전파된 다시 접촉자 찾아서 추가 확산 전파에 대한 부분 가능성을 고려해서 확인해 나가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겠죠.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와 아울러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이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산되었을 가능성과 또 확산될 위험성을 우려하는 것 부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러한 콜센터와 같은 이 소규모 이제 집단 감염 사례가 예. 지금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얼만큼 더 있는지 추가적인 부분, 이것과 관련 없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빨리 조기에 확인하고 전체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게 예. 이러한 식으로 툭툭툭 계속 산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이 소규모 집단 감염은 예. 이 수도권과 경기 지역에서는 상존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 코로나19 대담 중에 이제 속보가 들어와서 이 부분을 좀 전해드리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야구 정규리그 개막을 4월 중으로 잠정 연기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처럼 지금 이 소규모 집단 감염이 코로나19 사태의 어떤 좀 최대 변수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부분은 예. 대구와 경북 그리고 특히 신천지 교인들과 관련된 검사가 집중해서 거기를 주로 여태까지 시행되어 왔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 진정세로 들어가 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는 얘기는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네. 다시 말씀하면 그 이외에 지금 전국적인 이런 소규모 집단 감염에 대한 현황과 전모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낙관할 수 없고 전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예. WHO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이해를 많이 들었습니다. 감염병은 빙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 위에 떠 있는 이 드러나 있는 빙산은 전체 빙산의 5%도 안 됩니다. 그럼 이 빙산 밑에 있는 부분은 찾지 못하고요. 예. 물 위에 떠 있는 이 조그만 드러난 빙산이 환자 아니겠습니까? 네네. 병원에 오셔서 이 중에 코로나 검사 통해서 확인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지역사회 감염과에서 잠재되어 있는 이 95%의 이 감염률 전모를 알지 못하면 네. 이 5%를 열심히 찾아서 접촉자 찾고 확진자서 이 부분을 해결한다 하더라도 없어지면 그만큼 다시 떠오르면 또 나타납니다. 예. 또 나타나고 또 해결하면 또 나타나고 예. 밑에 잠겨있는 게 또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감염에 잠재되어 있는 이 감염 규모와 감염자에 대한 부분을 빨리 확인하는 거,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근본적인 해결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계속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매일 출퇴근을 하는 분들은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꼭 지켜야 할 수칙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중교통과 같은 마찬가지입니다. 예. 결국 요점은 이겁니다. 예. 밀폐된 공간 내에서 예. 뭐 지하철이든 버스든 마찬가지겠습니까? 그 공간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밀집돼 있는 상황에서 장시간, 뭐 20분, 30분, 1시간 이렇게 같이 있게 되는 경우는 당분간 마스크를 써주시기를 권장드리고 이러한 부분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하나의 방식이고요. 예. 예. 그러한 어떠한 경우라도 어떠한 뭐 직장이든 모든 대중교통 어떠한 상황에서 동일한 공간 내에 똑같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라면 예. 마스크를 써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예. 마스크 오브제 이제 오늘이 이제 이틀째인데 어제 하루 이제 보셨지 않습니까? 밤샘 줄서기까지 했던 과거보다는 조금 나아졌다, 좀 보완이 된 것 같다 이런 좀 평가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보셨는지요? 예, 뭐 이제 조금씩 해결되겠죠. 저도 아침에 오면서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 분들이 약국에 앞에 줄을 서 계시더라고요. 참 예.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마스크를 약국을 통해서 또 공적 판매 시스템 통해 도입하는 방식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시스템입니다. 다만 지금은 원칙은 다 정해졌고 바람직하게 정해졌는데 그 생산에서부터 중간 도매에서 최종적인 소비자가 전달한 약국까지 전달한 유통망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립니다. 이 부분이 원활하게 빨리 정상화돼야 이제 공급도 제대로 가고 예. 또 수량도 예측 가능해지는 부분이 있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점은 조금만 시간 기다려 주시면 알 거고요. 물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전체 필요량 대비 공급량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매일 그렇게 가서 하셔도 좀 다
이렇게 수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시민이 계시게 될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 점은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협조를 양보하는 협조 자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을 경고를 했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통제할 수 있는 팬데믹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과연 지금 전 세계 상황을 볼 때 통제가 가능할 거라고 내다보세요? 궁극적으로 언젠가 통제가 네. 되겠죠. 국가 간의 공조와 세계보건기구뿐만 아니고 모든 나라들이 지금 팬데믹의 이 세계 대유행의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예. 이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에서는 통제가 되겠죠. 어느 시점에. 예. 다만 이 시점에 제일 중요한 거는 통제가 가능할 그 기간을 얼마나 빨리 단축시킬 것이냐. 그리고 통제하는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이 환자와 사망자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그리고 예. 그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국민들에게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모든 피해를 예. 최소화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네.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 논의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에서 통제가 잘 됐다 안 됐다 모범 사례다 아니다라는 거를 논의하기는 그건 한참 후의 아직은. 일이고요. 지금 예. 그런 부분을 논의하고 뭐 통제 잘 될 것이다, 모범 사례 될 것이다라는 얘기하는 것 자체는 매우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예. 이탈리아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전국에 이동 제한 행정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 그야말로 뭐 좀 코로나19 상황이 상당히 이탈리아 내에서도 심각하다 이런 거를 좀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뭐 어제 기준으로 좀 9,172명 환자가 발생했고요. 예. 총 누적 환자입니다. 어제 하루만 1,797명 환자가 발생했다고 예. 합니다. 하루 만에 그러니까 1,000명 네. 이상이 증가한 거잖아요. 지금 현재 뭐 환자 수로 치면은 중국 다음으로 제일 두 번째 높은 상황이 예. 됐습니다. 지금 아마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북부 16개 주만 통제가 됐었는데 지금 전국으로 확대할 정도로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한 배경에는 초기에 대응이 좀 안이하게 해서 예. 전국적인 확산이 됐던 부분을 방치했던 부분이 있고요. 예. 두 번째로 이 검사 대응 능력이라든지 진단 검사 능력이 좀 초기에 충분히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검사 조기 진단이라든지 조기 치료가 불가능했고 또 아시다시피 아마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탈리아가 고령 국가일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고령화가 굉장히 진행이 돼서 아시다시피 이 고령 나이 드신 분이 기저질환 있는 분이 코로나19에 걸리면 사망도 높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상황과 맞물리고 또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갖고 있는 아주 좋은 자원인 이 의료 시스템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우리도 뭐 대구의 초기 사태 겪었습니다만 그러한 상황에 지금 겹쳐서 전국적인 위기 상황으로 보고 집중적인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지금 국내 상황으로 돌아오면 지난주에 앞으로 1, 2주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여전히 같은 상황이고요. 예.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대구와 경북, 신천지 교인과 관련된 이 감염에 대한 부분은 통제 가능해질 거고 또 실제로 확진자 수도 신규 확진자 줄고 있기 때문에 관리 범위에 들어올 겁니다. 그러나 지금부터의 문제점은 예. 전국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고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소규모 집단 감염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 부분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수면 밑에 잠복되어 있는 빙산처럼 지역사회 감염 전체의 규모 이 부분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 체계를 어떻게 도입할 것이냐가 최대 관건이고요. 이 두 번째 관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1, 2주 내 이 1, 2주 내 어떤 전망을 좀 만들어내는 부분이 또 연기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예, 그렇군요. 신규 확진자 수가 지금 뭐 줄어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만 아직은 좀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저희도 방송에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마스크 쓰기라든지 정말 이 개인 위생 수칙을 좀 철저히 계속해서 좀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의료계가 먼저 제안했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동참해 주셔서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를 보여주기 어려울 정도로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큰 차단 효과가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또 국민의 희생에 대해서 너무
이 고맙다는 표현을 꼭 드리고 싶은데 사실 그렇다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예. 예. 경제적인 엄청난 이 파급 효과가 있고 국민들도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원래 통상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는 잠복기 고려해서 3주 맥시멈 정도만을 말씀드리고 같이 참여하기를 권유해드리는 상황인데 지금이 3주 차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언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만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우려가 좀 있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과 방역 당국 또 의료계들이 모여서 고민해야 될 상황이고요. 어쨌거나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시고 또 이번 주까지 노력해 주신 국민들에게 감사드리고 효과는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는 매우 큽니다. 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자, 이렇게 국민에 대한 고마움과 또 당부의 말씀까지 저희가 좀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